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애타게 찾으신 정프로님이 말고 이제 저런 제가 재미난 그 파일로 드린 컨텐츠를 촬영을 하시느라 사실 가끔 이렇게 생방송에 참여를 못하고 굉장히 저한테도 그렇군요. 아쉽고 안타깝고 또 속상하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너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채팅창에서 내내 이제 응원해 주셨던 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애플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비전 프로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쵸? 예. 관련한 생태계도 궁금하고 대체 저는 사실 거기에 스피커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스피커도 들어가 있다고 뭐 하죠? 이렇게 유튜브로 봐서는 네. 뭐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가우뚱할 수도 있는데 네. 또 많이 궁금했는데 나오신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질문도 함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비전 프로 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 가격에 내년에 출시가 된다면 나는 사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지금 혹시 가능하시면 1번을 눌러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왜 사냐 이거를 이런 생각이시라면 2번 여론을 한번 또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또 의견 함께 올려주시면 그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청 인터뷰는 비전 프로 구도 관련한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알소프트 신동형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비전 프로 관련한 기기 얘기만 할 게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우리가 어떤 얘기부터 좀 풀어봐야 될지 사실 저는 요 단어를 듣고는 이게 헤드셋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비싸다. 이거 뭐지? 했는데 공간 컴퓨터라고 하니까 이거는 또 다른데? 요건 또 500만 원 그러니까 살만한데? 옛날의 컴퓨터, 네. 옛날의 컴퓨터는 그래도 200만 원 넘고 300만 원 넘고 네, 맞아요. 그렇죠. 아주 네, 옛날에. 맞아요. 네. 486 지금은 많이 컴퓨터. 했죠. 그래서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하니까 이게 지원해서 이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가? 네. 이게 안 비싸다. 어.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단어를 써서 그쵸. 약간 그렇게 또 꾸미는 것도 있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네. 번째는 그게 애플이 정말 잘하는 게 프레임을 잘 만드는 거다. 왜 애플의 그 비전 프로가 나오기 전에는 네. 사람들이 이게 MR이 나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MR 믹스, 기기. 믹스 리얼리티. 근데 MR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메타나 MS가 이미 해먹은 단어예요. 근데 재밌는 게 또 보면 메타, M에 그 다음에 MS의 M, 이거 애매하게 얘들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장에 들어간다기보다는 후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가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그 애플의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프레임이 어쨌든 씌워지던 어쨌든 우리의 세계로 들어왔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잠깐 제가 그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네. 복잡한 걸 조금 더 이제 개념부터 잡아드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아,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증강현실, 네. 혼합현실, 가상현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증강현실은 현실에다가 데이터를 덧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상현실은 100% 디지털인데 사실상 저는 이제 혼합현실을 되게 아리까리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요 다음 장에 보면 요게 있더라고요. 옵티컬 시트루하고 비디오 시트루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AR은 현실에다가 그냥 디지털 컨텐츠를 덧대는 거예요. 네. OST. 예, 근데 VR은 그 비디오 컨텐츠를 비디오 컨텐츠에 덧대는 거예요. 근데 MR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더니 그 현실을 카메라에 딱 찍어가지고 덧대는 거예요. 그 디지털 컨텐츠가 갑자기 네네네. 여기 보시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림으로 한번 예 맞아요. 그 AR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실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화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가 딱 붙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VR 같은 경우에서는 그 디지털 월드, 디지털 컨텐츠에다가 사실상 디지털 컨텐츠가 들어오는데 요 MR이라는 부분은 디지털 컨텐츠가 그 디지털 컨텐츠가 붙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을 딱 찍어가지고 붙이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현실을 디지털화 시킨 거를 기존에 있던 디지털에 붙인다. 렌즈가 아니고요.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딱 냄새가 나잖아요. 뭐가 뜰지. 카메라가 VR보다 한 개 더 붙는다. 더 붙죠. 예, 더 많이 AR보다 더 붙는다. 네. 요 관점에서 보시면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을 디지털화 시킨 부분을 붙인다는 부분이 사실 MR의 차이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걸 포함해서 XR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했는데, 근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XR은 몰입을 통한 공간의 확장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왜?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메타나 아니면 MS가 진행했던 건 이머시브 컨텐츠, 이머시브니스에서 몰입감이 높다는 부분에 접근했고요. 네네. 헌데 애플은 한 단계 더 나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을 확장한다는 부분. 네. 이게 뭐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공간을 요 부분 공간을 확장하는데 이 몰입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뒤에서 또 여쭤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진짜로 뜨는 거냐, 미래냐, 아니면 잠깐 왔다가 사라질 거냐? 네. 그 부분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때요? 예, 딱 보시면 여기 잠깐 화면만 좀 띄워주시면. 예, 미디어 진화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 담는 그 그릇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텍스트로 딱 시작이 됐어요. 글로 네. 막 쓰잖아요. 근데 글을 남기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제가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이미지나 사진을 통해서 진행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통신망이 발달되면 보이스가 붙어요. 이거 다 붙었는 게 사실상 보면 비디오거든요. 현재 보고 있는 2D의 이 스마트폰 스크린으로 보는. 근데 이걸 봤을 때 보면 2D이고 이 스마트폰을 봤을 때는 이 2D 디스플레이에 딱 단절된 컨텐츠를 바라보는 건데 이 다음 단계가 뭘까요? 한 가지가 뭐냐면 2D를 넘어 3D. 그리고 컨텐츠를 그러니까 단절된 게 아니라 그 속으로 쏙 들어가지고 보는 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컨텐츠로 쏙 들어가지고 나와 나비가 물화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디지털이 물화일체가 된다는 관점에서 몰입감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얘네들이 이제 그 애플이 조금 더 그 진행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잠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 애플이 나오기 전에 그 스페이셜 컴퓨팅이나 스페셜 웹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실제 물리적 계층이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우리 발 딛고 있는 거, 그다음 디지털 정보 계층이라는 게 사실상 보면 이게 디지털 콘텐츠 세상. 근데 요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이게 계속 바뀌어왔어요. PC는 딱 고정하면서 키보드 이제 제 얼굴 보여주셔도 돼요. 키보드와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지고 막 써야 되잖아요. 고정된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가 모바일 컴퓨팅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애플이 말했던 모바일 컴퓨팅은 막 돌아다니면서 터치로.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서 이제 그 컨텐츠가 2D였었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 XR이 되면 320도 3차원 컨텐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보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공간 자체가 경계가 맞아요. 잘 찍어주셨어요. 경계가 사라진다는 네, 거예요. 잘했나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부분이고.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공간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공간은 내가 찾아가는 공간이었어요. 그럼 그런데 지금 이걸 쓰는 순간에 공간이나 모든 것이 내 속에 쏙 들어와요. 언제든 만들어낼 수. 그렇죠. 요 디스플레이 하에서 모든 공간이 다 오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찾아오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게 메타버스랑 지금 말씀해 주셨던 설명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가상의 공간이고 이 공간은 현실 속의 공간인 거예요? 이 공간은 사실상 보면 MR이라는 개념이 현실을 디지털화하고 딱 접목시켜서 하나처럼 만드는 거. 그거기 때문에 현실과 연결된 디지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과 연결된 디지털 공간. 이 보시면 스마트폰은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공간이 딱 이제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는 내가 쏙 들어가서 디지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4개잖아요.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뭐 VR, AR 그다음에 그 디지털 미해서 그 아바타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VR, AR 합쳐지는 게 사실상 보면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했고요. 제일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그냥 이 소파 앉는 이 의자 자리에서 그냥 NBA 경기 보고 싶으면 맞아요. 우리는 사실 그냥 뭐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마치 제가 거기 제일 비싼 자리에 가서 앉아서 직관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보면 그 공간이 실제 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거기 실제 가 있는 건 아니고 실제 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간의 모든 경험들을 내가 느끼는 거죠. 디지털로. 그런 세상이 지금 이제 뭐 내년이면 온다라는 거잖아요. 내년이면 온다. 이미 일부는 왔었고요. 만약에 보시면 내가 얼리 어댑터다, 이노베이터다라고 했으면 왔었어요. 근데 내가 메이저에서 매스 시장에서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아직 안 온 거죠. 이번에 아니요. 이번에 원래 이제 메타버스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하는 것 같이 네. 이거 쓰고 다 같이 그게 보이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21년도에 그렇게 주가도 그렇고 메타버스 온 세상이 온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출시 못하는 기업도 있고 네.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네네네. 그런데 이게 나오게 되면은 좀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이 훨씬 빨라지겠네. 생태계도 빨리 확장되고. 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신 게 이번에 CES에서 말했던 게 똑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했는 게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레디 플레이 원인데 현실은 그 디스코드, 즉 카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도 비슷해요. 레디 플레이 원이랑 그쪽으로 조금 더 가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의 그 가상 공간에서의 실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바타의 모습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애플의 비전 프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공간에서의 모습은 아바타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실제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걸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 아바타를 만든다면 아바타가 내 대신에 계속 이제 새로운 자아로 움직이는 걸 하겠지만 그쵸.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예, 저는 리얼미라고 하는데 아까도 그 그대로를 콘서트 예, 장면에 맞아요. 그거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컨텐츠 속에 쏙 들어가는 부분을 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이번에 나온 비전 프로는 네. 기존의 기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실 이거를 실제 경험한 곳이 유명 외신 몇 군데 기자들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사실 일반적인 우리나라 기자나 우리나라에도 뭐 테크 유튜버들 갔는데 그냥 기기만 봤을 뿐이지 네. 그걸 체험을 못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들이 경험한 차별화된 뭐 기술이나 네. 뭐가 어떻다더라 이런 네.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 말씀하시기 저는 좀 약간 또 궁금했던 네. 게 네. 그 UI 관점에서 네. 그 이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진짜 물론 이제 뭐 텔레비전 지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종 자체로. 네네, 맞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지금은 보시면 그 오큘러스의 프로를 보면 이 컨트롤러로 가능해요. 컨트롤러로 네, 막 그렇죠. 움직이는 네, 부분은 네,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예,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건 사실상 거기가 진짜일까 아닐까? 근데 그 경험했던 테크 유튜버들은 진짜다라고 얘기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저거 진짜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달랐던 게 그 비싼 센서인 라이다를 붙였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도 않을까? 예, 정도가 라이다를 모습- 붙이면 TOF로 해서 그렇죠. 가능하죠. 네네네. 그래서요. 그걸 붙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가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그게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뭐 이렇게 하니까 만들어지고 나오고 그런 게 네. 영화로만 봤었는데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인터페이스는 딱 이거예요. 눈과 손을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눈도 손도 자유롭게. 귀도 다 자유로운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적이고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미디어의 진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이 방향은 맞다는 부분이죠. 예. 진짜 나중에는 진짜 렌즈 하나 끼면은 막 그런 세상이 보이고 모조라는 그럴 것 같아요. 어프로치가 왔었는데요. 네. 문 닫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어프로치는 있잖아요. 계속 아시다시피 기술은 목표점을 정해놓고요.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런 컨셉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굴러가겠죠. 네. 저희 여론을 잠깐 앞에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신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좀 비싸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헤드셋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면은 당연히 비싼 가격일 수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다. 그것도 이제 1차원적인 그냥 디스플레이로 보는 컴퓨터가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다 싶으면 사실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TV도 비싸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은 각자가 맞아요. 한 명 한 명이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네. 이거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집안에 세대로 하나 사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보고 네.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그게 현재 컨셉이고요. 앞으로 나가는 부분은 이제 한 이게 명 한 명이 하는 이렇게 거죠. 되겠죠. 아, 이렇게요? 우리 휴대전화 있는 이거 들고 것처럼. 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상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좀 안경이나 어. 요즘 하는 게 안경 쓰셨잖아요. 안경이나 뭐 예를 들면 와치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오브를 했으면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정도 되면 사실상 뭐 이거 필요 없죠. 가볍게. 네. 가격은 일단 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게 뭐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 부분을 잠깐 요 화면을 네. 보여주시면, 잠깐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이 타겟팅이 이제 얘네들 명확하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됐었어요. 보시면 어떤 소비자를 타겟팅? 팀쿡은 모든 1등석 비행기의 비전 프로가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뭐 돈 많은 사람한테 일단은요. 타겟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그 50% 50대 5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산다 안 산다. 산다는 쪽은 두 부류죠. 아. 아주 이노베이터거나
요쪽 1등석 쪽에 이제 해당되는 거거나 네. 인 부분이고요. 안 산다라는 부분은 저처럼 이제 그 머저리티 메이저 시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애플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MR이라는 기술적 컨셉 말고요. 네. 그러니까 스페이셜 컴퓨팅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기존에는 몰입감을 했잖아요. 네. 몰입감이어서 이 디지털 콘텐츠 속에 쏙 이제 가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잖아요. 이 현실과 디지털 간에 그러니까 현실과 디지털 간에 단절이 안 되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면서 상대편. 연결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보통 지금까지 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컨트롤러가 아니라 손으로도 되네. 예, 요게 사실상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개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도 이거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OS와 자기의 칩셋을 가지고 한 회사는 애플밖에 없고요. 애플이 처음이었죠. 네. 그리고 기존에 보면 그 메타에서 오큘러스 제일 많이 팔렸던 거 나온 지 1년 만에 1,000만 대가 팔렸는 오큘러스 2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그냥 단시간만 보고 안 해야 된다. 왜냐면 머리 아프니까. 그다음에 오큘러스 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일하는 시간 동안은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올데이 매일 하루 종일 쓸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이 그러니까 접근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 컨트롤러가 없다는 거, 예, 그다음에 OS와 그 칩셋을 같이 한다는 부분, 하루 종일 쓸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미 애플이 진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먹힐 것인가, 안 먹힐 것인가. 네. 예, 사실 이것보다도 전략적 판단이 또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전략적 판단. 예, 왜 이미 OS와 칩셋이 거의 시장 표준화가 거의 다 됐어요. OS는 VR 기기들 OS 뭐 쓰는지 아십니까? 뭐 쓰는데요? 모바일 안드로이드 정확하십니다. 칩셋은 뭐 쓰는지 아십니까? 칩셋은 뭐 쓰죠? 퀄컴. 퀄컴. 네. 아. 메타가 보시면 지금 2022년도 4Q에 메타의 오큘러스 시리즈가 전 세계 VR 시장에 80% 들어갔거든요. 벌써요? 예? 시장이 그렇게 크진 크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 한 2천만 대, 3천만 대 수준 네네. 되는데 그래서 보면 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플랫폼 싸움이 되는 거죠. OS와 칩셋. 그러니까 보면 이게 그 PC가 똑같아요. 자, PC에서 윈텔, OS와 칩셋이 둘이서 먹으면 그냥 제조업체는 그러니까 기기 제조사는 제조만 해야 된다. 네.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OS는 하나 하더라도 다양한 칩셋들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가능했는데 이거 자체가 되면 그러니까 표준화가 딱 되는 순간에 얘네들이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 다음인데 들어갈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쪽으로 나가서 그래서 애플은 약간 애매하더라도 예, 지금 불안하더라도 예, 출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타이밍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애플은 이제 OS를 개발을 하고 칩도 개발했기 때문에 기능을 붙이건 뭐 하든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모바일 안드로이드 메타가 그 OS를 썼고 갔다가 네.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얘네들도 알 거 아니에요. 네. OS를 개발해야지 자기네들이 어쨌든 더 애플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혹시 만들고 있는 회사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타도 하다가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똑같아요. 삼성이 바다를 만들었으면 네, 받아만 OS. 만들었었으면 지금 성공했을까요? 노키아가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게 애플보다 잘하고 구글보다 잘하고 월등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예, 대부분 다 망하는 게 일수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왜 물어보냐면 이제 그 실력 차가 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 모바일 안드로이드로 쓰면은 실력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럼 계속 차이는 벌어지겠네요. 차이는 벌어지는데 잠깐 여기서 틈이 하나 있어요. 요즘 세대는 무슨 세상이다? 클라우드 세대. 완전 OS에 락기는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OS에 모든 게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말고 못 썼는데 요즘 보면 외부로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숨통은 튀는 부분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은 독보적인 기기를 가지고 승부를 하기 때문에 자체 OS나 아니면 칩셋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 칩셋이 M2하고 R1이 들어가는데 이게 실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했을 때 움직였다가 딱 했을 때는 이게 내가 이렇게 딱 움직였는데 컨텐츠가 이래 따르면 어지럽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R1이라는 리얼타임 SoC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퀄컴 칩을 쓰고 있는 그 다른 그 기기 제조사들보다도 자기들은 우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한다면 예, 이제
구글의 OS는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고 아직까지는 예, 보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애플의 R1 이거 자기들만 쓸 거니까 그거 말고는 옵션이 지금 퀄컴밖에 없다. 예, 그런 식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이 처음에 2008년도인가 나왔을 네. 때는 뭐 이런 게 있냐.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2011년, 12년부터 스마트폰이 확 퍼진 거는 그때부터 컨텐츠의 생태계가 엄청나게 생기면서 스마트폰도 많이 쓰임새가 맞아요. 있듯이 저도 이거 보면은 엑셀 기기 이제 비전 프로 보면은 지금이야 이거 어디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기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비싼 돈 무슨 주고 샀는데. 엔터테인먼트든 아니면은 뭐 일을 하는데 쓰든 그쵸. 네. 뭐 어떤 콘텐츠가 좀 앞으로 나갈 거고 어떤 게 활용될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B2B 시장부터 먼저 뜰 거예요. 왜? 비싸니까. 예, 그 다음에 대중화가 되면 이 스마트폰 쓰는 거 다 돼요. 예, 다 되고 사실상 보면 공간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지금 접속하는 거 모든 게 다 되고요. 그러니까 바로 출시되자마자 다 된다고요? 아니요. 나중에 컨텐츠 나중에? 생태계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도 몇 년 정도 걸렸죠? 얼마나 걸렸어요? 3년 4년 3년 생태계 3년 정도? 근데 재밌는 게 2008년도에 출시됐잖아요. 네, 2012년도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전 세계 그 휴대폰 침투율이 몇 %일까요? 몇 %예요? 12%밖에 안 돼요. 예, 12%. 되게 낮았네요. 네, 그러니까 보면 와와와 하지만 저 좀 고민되는 게 요즘 이게 관심이 없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늙었다. 옛날에 젊어가지고 막 새로운 거 막 나오면 막 썼는데 요즘은 늙어서 예, 조금 이제 노령화도 이게 영향이 예예예예. 두 번째 삼성이 안 만드는 거. 아, 예, 옛날에 스마트폰 뭐 전 세계 12%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거의 많이 다 썼거든요. 이것저것 다 써가지고 했는데 삼성이 지금 안 만드는 게 사실상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늙었다. 삼성이 아직 안 만든다. 이 부분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거리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스마트 많이 확 늘어진 게 네. 뭐 물론은 그때 많이 사용했지만은 그 모바일 게임이 2012년부터 그 엄청나게 퍼지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게 하나의 또 스마트폰의 또 그 속도에 네. 그 메신저하고 게임이었죠. 예. 네, 맞아요. 근데 XR 기기도 요것도 뭐 그런 것들이 생겨야겠네요. XR 기기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AV 산업에서 많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제 맞아요. 그다음 외로운 영혼들이. 콘텐츠가 네. 그다음 콘텐츠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 교육용. 네. 예, 이런 부분들. 근데 아까 게임들. 나이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기기에 대해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작동법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멀리하게 되는데 오히려 왜 나이 먹고 또 몸이 느세해지고 이러면 돌아다니기 너무 귀찮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쓰고 뭐 콘텐츠를 더 많이 감상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또 그런 활용이 또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그 VR을 처음 만들 때는 교육용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에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고 싶은데 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VR 기기를 쓰면 내가 비싸서 못 가겠지만 루브르 박물관도 아니면 말씀하신 세계 어떤 곳이든지 혹은 BTS가 있는 콘서트장에서든지 그렇죠. 예, 갈 수 있다. 그게 예전에 봤던 뭐 라박스나 이런 것처럼 그냥 뭐 그 2D로 TV 화면이 아니라 아까 그 영상 보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 처음은 그거겠죠. 이걸로 했을 때 눈을 딱 잡아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저는 오큘러스 딱 투 쓰면서 깜짝 놀랐는 게 와, 사운드가 진짜 중요하겠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이게요. 경우 사운드가? 자 멀리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크게 들려요, 적게 들려요. 네. 작게 작게. 들리죠. 근데 가까이 있으면 크게 들리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속닥속닥 그러니까 말했을 때는 그러니까 공간감이 느껴져요. 아 이게 원근이 다 이 스피커에서 다 이미 된다고요? 이미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오큘러스보다 훨씬 더 좋다고는 자기들이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 공간감에 관련된 소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귀에다가 꽂고 있으면 밖에 외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나요? 자기가 듣는 게 그렇죠. 중요하지 이렇게 않을까요? 되겠죠. 아니 기기 자체를 보면 이게 대체 스피커가 어떻게 귀에 스피커요? 연결되는 우리 걸까? 요것도 하는데요. 근데 그쵸, 여기다가 그쵸. 그냥 달면 되는 거죠. 그거 얼마 안, 그래서 공간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내 속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IoT나 이런 게 들어가서 네. 혹시 VR 게임만 가보셨죠? 총 쏘면 팡팡 느끼는 거. 예, 그런 그 큰 전축이면 너무 오래되죠. 네. 큰 전축이 있을 때 큰 소리가 나면 팡
빵빵 때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오. 하나씩 예, 4D가 된다라는 거죠. 4D.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생태계를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한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에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만 있어도 되는데 이 XR 시대에서는 하드웨어 생태계도 되게 중요하겠죠. 예, 예. 아까 애플의 이제 그 전략적 네. 1등석에만 써라 뭐 그런데 네. 그 저기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왔지만 이제 원래는 몇백만 대 계획했다가 15만 지금 15만 대로 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떤 전략인가? 초반에는 어째 보여주기만 하고 뭐 스마트폰 할 듯이 뭐 3, 4년 뒤에를 성장을 보는 건가요? 뭐 애플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XR로 간다는 건 갈 거예요. 왜? 그러니까 통신방의 진화를 딱 보면 1G, 2G는 그냥 휴대폰 시장, 3G, 4G는 스마트폰 시장. 그다음에 5G, 6G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4G도 충분하거든요. 네. 굳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20배가 더 빨라야 되는 게 컨텐츠를 요 속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내가 컨텐츠가 이만큼 다 나를 둘러싸가지고 내가 이래 보던 모든 컨텐츠가 나를 가두는 세상이 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XR이거든요. 그래서 XR 시장으로는 간다. 예, 그게 퀄컴, 메타, 그다음에 이제 애플. 예, 애플도 사실상 미리 내놓고 싶었지만 기기적인 완성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냈던 부분이고요. 그 시장은 앞으로 간다. 그러기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늦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왜 굳이 지금 물량을 줄였는가? 라고 보시면 잠깐 요거 보여주시면요. 세 가지 관점에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높게 책정했으니까 예, 그거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아직 어색해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이게 세상이 무서운 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진짜 젊을 때는 빨리빨리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유튜브랑 카톡 쓰는 게 터치 처음에 할 때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죠. 예. 그 시간이 걸려요. 사람이 빨리 안 변한다. 특히 네. 고령화 세대는 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 이게 써도 딱히 없다. 예, 근데 이 부분은 보면 지금 스마트폰 세상에서 스마트폰 빼고요. 피처폰 주면 진짜 쓸모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보면 생태계인데 그 부분도 차츰차츰 가고 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 부품단. 예, 애플에서 마이크로 OLED라는 그 디스플레이를 썼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건 올해 초에 나왔는 중국 자료를 제가 인용했던 부분인데 그 대량 생산 여부 자체가 예비 양산. 예,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품을 그 최신을 쓰면서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 가격 외 산업적 그리고 기술적 위성 속도 때문에 예, 조금 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산도가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진짜 안 바뀌어요. 네. 이게 내년에 언제쯤 좀 나올 것으로 내년 예상이 초에 됩니까?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라고 네, 내년 초라고 하면 1분기 안에 1분기 안에 나오겠죠. 그래서 급해가지고 이제 그 메타에서는 올해 가을에 나온다라고 막 선언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붐을 같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혼자 메타에서 꾹 끌고 왔는데 이제 애플 오면서 서로 간에 안드로이드 애플 이제 애플만 있었거나 안드로이드만 있었으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쿵짝쿵짝하면서 예, 조금 더 키워나가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메타가 가을, 뭐 내년에 애플의 이 비전 프로가 나오게 돼도 바로 뭐 관련한 뭔가 산업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거나 생태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더 2007년도에 애플이 아이폰이 내놨는데 약간 전략적 판단으로 조금 더 일찍 내놨다.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거다. 그럼 여기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네.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만 그런 게 아니라 하드웨어 맞아요. 관점에서도 한다 그러면 좀 뭐 애플이 좋으면 애플 사면 되겠지만은 네. 그렇지만 이제 또 한국에 있는 주식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산업과 어떤 좀 주식을 좀 주목해서 보여요. 네. 그 부분을 보신다면 잠시만요. 네. 사실 뭐 컨텐츠 관련해서도 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 그쵸. 뭐 여러 하드웨어, 가지 장비, 네. 뭐 부품도 얘기 등등. 많이 요거 잠깐 나오는데. 보시면 네. 그러니까 몰입에는 크게 세 가지 몰입이 있더라고요. 시각적 몰입 그리고 몸동력과 내 진짜 그러니까 디지털과 내 몸동작의 일체화 네. 그리고 인지적인 몰입이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시각적 몰입에서는 디스플레이가 뜬다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요것만 되게 애매해요.
왜?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산업이 돈 벌었던 게 뭡니까? 억수로 비싼 걸, 억수로 큰 걸 가지고 억수로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해놓고 이제 그 뭐지? 그 고정비 분산시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걸 쓰면 억수로 큰 디스플레이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요만한 거 몇 개 만들면서 이만한 게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뜬다? 죽는다?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는 몸 동작과 일체화라고 했는데 이건 센서, 자이로라는 강학 센서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적 몰입인데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 애플이 요번에 카메라를 12개를 박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카메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만드는 곳, 예,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AI.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카메라를,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옛날에 아바타 생각나시죠? 네. 뭐 다 박아가지고 카메라를 찍어야 됐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인지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발을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AI 로. 온 디바이스로 예, AI로 진행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품은 디스플레이, 그 센서들, 특히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이제 더 얇아야 되니까 예, 거기 있는 PCB나 그런 거다 플렉서블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뜨는데 문제가 예를 들면 애플이나 애플 말고는 우리나라가 납품할 때가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왜? 그렇죠. 이미 자 1등의 메타, 2등부터 쭉이 다 중국 업체예요. 예, 그리고 진짜 저는 이거를 미국과 또 그 중국의 새로운 그 뭐지? 냉전이 아니고 뭐죠? 붙는 거. 무역 분쟁. 예, 분쟁이 그러니까 AI, 5G처럼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메타 덕분에 메타와 퀄컴,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밑에다가 안드로이드 OS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중국에서 사용하니까 두 번째는 요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VR 업체들은 다 중국 업체예요. 예, 거기다가 재밌는 게 고어텍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고어텍. 예, 저도 이거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중국 회사인데 소니 PSVR 아시죠? 게임 하시면 그거다가 메타 그리고 이거 말고 전부 다를 고 업체가 도리지 중국 업체가?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중국 업체들한테 납품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애플 정도 훨씬 비싸게 받아먹을 고도화된 부분이 있겠지만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만약에 삼성이 이 다시 스마트폰처럼 이걸 다 만들어야겠네. 이끌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자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XR로 딱 대체됐다. 그러면 그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상황이 오는 거죠. 픽처폰에서 스마트폰을 가면서 거의 LG전자가 픽처폰에 거의 잘 나가다가 망했듯이. 네, 맞아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삼성전자도 좀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거죠. 따라가는 못 만드나요? 삼성요. 이거 잠깐만요. 또 보여드릴게요. 삼성 이러면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참, 불가능해요. 잠깐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원래 삼성이 진짜 자기 거는 자기만 했거든요. 네. 약간 불안했는가 봐요.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XR 붐이 일어났던 게 2015년부터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삼성이 좀 늦었다고 생각했는지 2018년도에 XR 기기 관련된 MS와 딱 붙어가지고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2022년도 MWC에서도 삼성전자 발표 동영상에 MS 홀로렌즈가 딱 있었거든요. 근데 MS가 홀로렌즈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것처럼 지금 홀로렌즈를 이끌던 알렉스 킵맨이 퇴사하면서 이게 붕 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했던 부분이 OS의 패권을 가지고 있고 VR에 그 다음에 칩셋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퀄컴과 붙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메타가 지금 보면 언제부터 그 2014년도, 12년도, 14년도부터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거기다 무지막지한 돈을 막 투자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제서야 나온 게 퀘스트 프로. 근데 퀄컴도 10년 동안 매년 나왔거든요. 나온다 하다가 안 나온 부분이 이게 보면 이게 사람의 이게 저지연성이 훨씬 더 뛰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 그 다음 무게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삼성이 지금 들어간다고 한다면 메타가 10 몇 년 동안 했던 부분 그리고 애플이 10년 동안 했던 부분을 빨리 캐치업할 수 있는 부분 심지어 그 두 회사 말고는 회사들이 되게 그러니까 기술력이 되게 애매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위기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괜찮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XR 기기가 그렇게 갑자기 팍 트는 건 아니고 이게 피처폰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피처폰을 야금야금 먹어갔던 것처럼 변할 거기 때문에 예, 그 관점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하도예요. 아까 뭐 카메라 업체든 그런 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받고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개발을 해야겠네요. 결론적으로. 맞죠. 그게 아니고서는 애플에 납품할 수 있다면 오케이. 하지만 중국 업체들,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이런 데 납품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회사에다가 납품했을 때 원가 경쟁이 있을까? 그건 보셔야죠. 그럼 컨텐츠는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조금 가능성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컨텐츠라고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플랫폼 유니티나 아니면 아마 또 이제 저기 언리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뜰 것 같은데, 컨텐츠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우리가 뭐 사실 화질이 좋아지면서 뭐 HD, 4K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이 기기에 그 컨텐츠를 구현하게 만들려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네,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예전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게 또 하면서 이게 아웃사이드 인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찍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컨텐츠를 만드는 게 예전에 보면 아바타하고 똑같아요. 딱 붙인 다음에 혹은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야 되는 게 되게 컨텐츠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이제 딱 돌려가지고 카메라 찍은 다음에 그 부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렌더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컨텐츠 제작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TV,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영화나 TV 방송국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그러니까 요 지금 이제 뭐 메타나 아니면 그 애플이 나온 버전이 아닌 곳에서는 그 정도인데, 지금 보면 메타에서 만든 퀘스트 프로나 아니면 애플이 나오는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예, 그런 컨텐츠 유튜브나 이런 걸 쉽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 페이스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내가 만약에 뭐 그런 정말 웅장한 네. 크기의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컨텐츠가 들어오는데 그냥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들이 다른 형태로 뭔가 뭐 말씀해 주셨던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부분은 두 가지예요. 내가 영화관에 갔을 때 확 나를 둘러앉잖아요. 영화관은 2D 화면이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기존 컨텐츠를 내가 영화관에 딱 갇혀 있는 것처럼 해서 딱 아, 몰입감 2D 로 있게 보는 보여준다. 한 개. 어. 두 번째는 컨텐츠 자체를 3D로 만드는 부분. 예,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존 그런 부분 한데, 혹시 유튜브에서 유튜브 VR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그쵸. 있어요. 네. 뭐 안경 쓰고 보면 VR로 네. 보여요? vr.youtube.com.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 기기 여기 핸드폰 넣으면 맞아요. 그 바로 앞에 아이돌이 이렇게 공연하고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지인이 그거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되게 싼 부분인데, 이미 보면 재밌는 부분이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도 이미 유튜브는 다 준비하고 그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순삭된대요. 30분이 그냥 지나갔다고. 30분이면 되게 눈하고 엄청 좋으신 건데요. 아, 잘 버티는 건가요? 잘 버티는 거죠. 아직은 어지럽고. 하나요? 아직은 어지럽기보다는 퀘스트 프로에서는 좀 잡았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대부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오큘러스 2 있잖아요. 그거 딱 10분 쓰면 목 디스크 와요. 무거워가지고. 어휴. 그래서 맞아, 딱 무겁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모든 게 여기 다 쏠려 있어서 그랬대요. 근데 메타에서 퀘스트 프로를 만들 때는 여기 있는 부분을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좀 덜 이렇게 여기다 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글라스나 이런 부분들을 써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안 쏠리게 하는 부분들. 예. 그리고 오큘러스 쓰면 되게 이게 여기도 아프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애플은 잡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올해 이제 가을 메타 그리고 내년에 애플 출시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거론되고 있는 애플 이런 비전 프로에 네. 관련한 수혜주는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많긴 한데 그게 지금 실체가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마 거론이 되고 있겠죠. 네, 뭐 LG노텍을 비롯해서 네, 근데 그게 진짜로 들어간지 안 간지도 몰라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그쪽에서는 다 들어갔다고 하고 아마 들어갔을 확률이 높은데, 그건 또 실질적으로, 왜냐면 지금 현재 비전 프로가 우리 손에 없고요. 네. 내년에 2024년도에 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부터 먼저 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몇 대 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 단계 글로벌로 뿌릴 거고요. 아마 살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살 수 있는 건요. 와, 돈을 많이 주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 컨셉 자체가 애매한 게 혹시 MS 홀로렌즈 기억나시죠? 예. 홀로렌즈 2 되게 좋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게 3,500불이었거든요. 그것도 꽤 비싼데. 왜? 근데 이게 오큘러스보다 훨씬 더 몰입감 있고 이건 자체도 홀로렌즈도 이거 없어요. 컨트롤러 없어요. 이게 똑똑똑 찍는 건데 그게 3,500불이었거든요. 근데 애플은 조금 더 고민한 거죠. 3,499불. 그래서 MS 홀로렌즈보다는 좀 쌉니다. 얼마나 싸게. 예,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되게 몰입감이 있어서 국방부나 이런 쪽에 이게 그러니까 납품을 실패했는데, 산업용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 많이 그 시장 확실한 거죠. B2B 쪽에서는. 예, 그거 먹겠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감을 정말 가볍게 하는 게 네. 오래 장기간 착용할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데 이번에 출시된 이 비전 프로도 300g이라고 했어요. 네네네. 꽤 무겁거든요. 300g. 제 지금 이 볼드한 팔찌가 300g인데 네. 이거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은 굉장히 무게감이. 근데 왜 하루 종일 VR을 MR을 봐야 될까요? 한 2시간 정도 보면 된다. 2시간 봐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은 하드코어 게이머. 그 사람들은 이거 이번에 보면 대부분 다 2시간 쓰는데 이게 분리시켰잖아요. 항상 연결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도 이렇게 하루 종일 쓰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쵸. 초기에는 보면 전부 다 옛날에 초기 시장 보면 이것도 폰이라고 하면서 저 하나도 잘하는데 던지고 막 그 다음에 충전 안 돼가지고 못 쓰고 막 난리였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다 기술의 발전인 것 같아요. 방향성이 정해졌고 기술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XR기가 이제 생태계를 앞으로 바뀌는 생태계를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근데 애플이 달랐던 게 애플의 OS 프레임을 보면 iO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서로 호환되게 맞아요. 연동될 수 있게.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다른 쪽에는 안 그런데 애플의 AR 코어라는 부분을 iOS나 아이패드에서 이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컨텐츠를 이미 축적을 해놨어요. 마치 구글이 VR 컨텐츠를 준비한 것처럼 애플은 예전부터 10년 동안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만들고 찍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생태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iOS에 있는 개발 생태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또 누가 나와야지 이게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시장 되죠. 규모가. 정확하게. 왜냐면 애플이 자기가 혁신가라고 했겠지만 이게 남들 만들어놓은 판에다가 항상 프레임을 바꿔서 들어갔거든요. 예, 뭐 스마트폰도 프레임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겠습니까? 기억나시는 게 팜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게 되는 거 뭐죠? 그러니까 키보드 되는 블랙베리? 네, 이제 블랙베리가 다 블랙베리. 만들어온 판을 이거 자체 판을 바꾼다는 관점에서 또 이제 석 들어간 거거든요. 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을 접근했는데 이번에는 전략적 관점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입했다 정도로 그리고 보시면 이제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가 됐던 다른 어느 데가 모 됐던, 회사가 됐던 뭐 중국 또 업체도 하면서 많다고 같이 하고요. 판을 키우는 그렇죠. 예. 중국 업체, 애플, 메타 그리고 플러스 알파 기업들이 이제 올해 연말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쨌든 XR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돼서 삼성전자도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저도 내년에? 그래야지 우리나라 하드웨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사실 기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몇 년 안에 이 관련한 생태계가 확실하게 이 시장에 소비자들에게 퍼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정말 먼 얘기 같다 싶은데 이게 몇 년 후에 보면은 야 우리 그때 그거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스마트폰 진짜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순식간입니다. 그럼 몇 년. 맞아요. 바로. 맞아요. 자, 오늘 이 시간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관련한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알소프트 신동영 팀장 함께했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